학원? 아침에 10시에 열려있을까? 그냥 와서 해. 문 따고 들어와. 비밀번호 1, 2, 3, 4. 진짜 1, 2, 3, 4야. 귀찮아서 안 바꿨어. 어? 나름 있지. 컴퓨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은근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우리 경우의 수 볼 건데. 일단은 자, 뭐부터 할 거냐면 봐. 이번 주에는요. 확통에 있는 개 시작 안 하는 거고 수학 하에 있는 내용부터 할 거야. 기억 안 나잖아. 그지? 걔부터 할 거니까 잘 봐. 자, 일단 확통을 보면은요. 크게 파트가 3개야. 경우의 수랑 확률이랑 통계. 일단 어떻게 되냐면 경우의 수 잘하면은요. 확률은 쉬워요. 오케이? 그리고 확률이 잘 이해가 되면요. 통계의 절반까지도 쉬울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뒤에 나머지 절반은 통계는 그냥 이해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다 풀 수 있어. 여기는 사람이 보통 틀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완전 기본적인 거야 진짜. 그냥 공부만 하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경우의 수만 일단 잘 하면 돼. 그럼 뒤까지 진짜 무난히 흘러가. 일단 됐지? 자 해보자 보면 자, 경우의 수인데 자, 일단 니네 경우의 수가 뭐야? 어떤 걸 경우의 수라고 할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경우의 수를 셌더니 5개가 나왔대. 무슨 의미야? 그 5개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5개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센다는 얘기는 자, 들어야 돼. 경우의 수를 센다는 얘기는 차이가 있는 것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잘 봐. 여기에 지금 7개 색이 있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분필 하나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야? 7가지야. 근데 만약에 내가 다 똑같은 하얀 분필 여기다 7개 갖고 다닌다고 쳐봐. 그럼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이거는. 이해됐니? 자, 그럼 다시 일단 첫 시작은 이래요. 자, 경우의 수는요. 기본적으로요. 어떤 거냐면요. 자, 걔네들 사이 차이가 있어야 돼. 됐어? 자, 차이가 있는 것들을 세는 겁니다. 자, 차이가 있는 것들의 개수. 됐어? 자, 그게 경우의 수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해라고 하면은 뭐냐면요. 차이가 있는 것들의 개수를 자, 세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인지 세어보란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건요. 차이가 있는 게 몇 개인지 세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야. 그럼 셀 때 진짜 멍청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 말고 됐어? 조금 사람답게 세보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냥 다 세면 좀 기본적으로 좀 그렇잖아 사람이. 그지? 자,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에서는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 차이가 있는 것들을 세는데 됐어? 약간 머리 써서 세보란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되시죠? 네, 약간 사람답게 세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세는 게 다야. 그러면 셀 때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적당히 더하던지 빼던지 곱하던지 나누던지 자, 이 4층 연산을 활용해서 자, 진짜로 조금 똑똑하게 세란 얘기다. 일단 여기까지 됐지? 똑똑하게 센다 말고 좋은 표현이 없나? 응? 그래. 뭔가 조금 있어 보이게 세란 얘기예요. 네, 약간 사람답게 세는 겁니다. 자, 그냥 이게 다예요. 멍청하지 않게 세워보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시간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경우의 수도 무조건 풀릴까 안 풀릴까? 풀리겠지. 열심히 고민해서 하나하나 다 찾으면 되잖아. 뭐 경우의 수가 7만 개면 어때? 언젠간 다 세지겠지 뭐. 그지? 그러니까 셀 수는 있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잘 세겠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잘 봐. 뭘 좀 알아야 되냐면, 경우의 수에서 니네한테 요구하는 상황부터 먼저 하나 설명을 해줄게. 자, 중학교 때는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이러면 36가지 이런 건 할 줄 알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내겠냐? 아니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주사위를 2개를 던졌는데, 됐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2개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36가지가 있어 없어?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어떤 일부의 것들을 구하라고 시킬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쪽에서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면 여기에 어떤 전체 시행이 있을 거야. 자, 결과의 전체가 존재할 거고, 일단 됐지? 결과의 전체가 존재할 거고, 이 전체를 구하라고 안 하고 뭔가 제한되는 조건을 줄 겁니다. 됐어요? 자, 다시 어떤 적당한 제한 조건을 통해서 이 중에 어떤 일부만 구하라고 시킬 거예요. 요만큼만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일단 내 말 이해됐니? 자, 이 일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제시할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자, 제한 조건이라는 거를 제시를 할 겁니다.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구하라고 시킬 거야. 됐지? 그럼 그 제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럼 난 이 제한 조건에 맞는 그 차이가 있는, 각각의 차이가 있는 것들의 개수를 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굉장히 간단한 얘기야. 그냥 문제 조건 많은 거 다 찾으면 돼. 자, 근데 이 제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자, 일단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래. 이 제한 조건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니네한테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걸 구하라고 했다 쳐보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건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 두 눈의 수의 합이 어떨 때? 4일 때, 8일 때, 12일 때 분류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근데 만약에 니네한테 반대로 이랬어.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인 경우를 구하라고 했다 쳐보자. 무슨 생각이 들어? 4 이상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괜찮니? 그럼 어떤 생각을 또 하겠니? 전체에서 4 이상이 아닌 것들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 제한 조건이 제시가 될 거야. 그럼 그 제한 조건이 갖는,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전체 케이스를요, 그 제한 조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니? 이랬잖아. 눈의 수의 합이 이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고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의 수의 합이 이랬는데 갑자기 두 눈의 수의 곱이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어? 이건 당연히 아닌 거잖아. 내 말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제시가 되면요, 이걸 통해서 니네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는 이 제한 조건이라는 게, 자, 분류의 기준이 될 겁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분류의 기준이 될 겁니다. 걔를 통해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문제 나오는 상황이 그래.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제한 조건이 제시가 됐을 때요, 그 제한 조건이 어떤 특정한 애들 같은 경우는 해결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중학교 때 문제로 치면은 막 뭐 A, B, C, D, E를 한 줄로 세울 건데 A랑 B랑 이웃하래. 그럼 그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걔랑 똑같이. 자, 제한 조건이 제시됐을 때 그 제한 조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해결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가 문제에서 많이 쓰는 거는요, 많이 쓰는 건 요 분류의 기준인 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요, 해결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것들은요, 내가 수업 때 다 정리해 줄까 안 해줄까? 이건 정리해 놓고 그냥 알고 있고 쓸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야. 일단 됐지? 자, 다시 이 부분은요, 해결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건 내가 뭐 할 거냐면 당연히 정리해 놓고, 됐어요? 정리해 놓고 외워도 좋고 뭐 해도 좋고 여튼 많이 적용하면서 그냥 할 줄 알게 되면 되는 거야. 대신에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거야. 분류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문제를 읽고서 그냥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잘 빠짐없이 분류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서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일단 되니?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자, 일단 요 부분이 어려운 거고 요 부분은 그냥 공부만 하면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다. 일단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칙연산이죠. 자, 언제 더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게요. 언제 더하는지. 됐어? 자, 언제 더하는지를 생각해볼게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더하는 경우는요. 이럴 때 더하는 겁니다. 자, 분류하면 더하는 겁니다. 일단 됐죠? 분류하면 더하는 거야. 그럼 니네 분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그 분류한 각각의 케이스들은요. 됐어요? 뭔가 이질적인 애들이죠. 됐어요? 이질적인 애들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잘 봐. 만약에 이랬어. 편의점에 있는 물건, 상품의 개수를 내가 세고 싶다고 쳐보자. 그럼 이거를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다 때려 박아 놓은 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도 당연히 세지겠지만 이럴 수도 있겠지. 과자 따로, 라면 따로, 음료수 따로, 초콜릿 따로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분류 아니야? 그럼 분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자, 초콜릿, 라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걔네들은 분명히 그들이 이질적이야, 이질적이지 않아? 이질적이고요. 걔네들 사이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라면이면서 초콜릿인 게 있냐?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지?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돼. 분류하면 더할 거란 얘기는요. 뭐냐면요. 자, 분류한다라는 이 행동 자체가요. 분류한다는 행동 자체가 문제에서 주어진 그 전체 케이스를요. 됐어요? 제한 조건에 따라서 이질적인 각각의 것들로 분류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그럼 분류한다는 얘기는 그 각각이요. 각각이 이질적일 거란 얘기고, 자, 내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한데 이질적이란 얘기고요. 그 얘기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걔네들이 1번 케이스이면서 2번 케이스인 게 보통은 잘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걔네가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여러 케이스에 걸치는 경우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케이스를 분류하고 그 각각의 케이스를 계산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야. 주사위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세요. 그럼 4일 때, 8일 때, 12일 때로 분류했지. 합이 4이면서 8인 게 있냐? 없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를 뭐 하면 돼? 더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경우의 수를 셀 때. 여기서 더하라는 얘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번 케이스가 막 10개, 2번 케이스가 3개, 3번 케이스가 5개 이런 식으로 더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좋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분류하면 더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자, 언제 뺍니까? 라고 하면 빼는 경우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래. 빼야 되는 상황의 첫 번째는요. 자, 이겁니다. 자, 내가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럼 아까 했었잖아.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인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 쳐보자고. 그럼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11일 때까지 분류해서 더하면 조금 그렇지. 이러면 별로 사람답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금 사람답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 전체에서 눈의 수의 합이 2이거나 3인 걸 빼면 되는 거지. 자,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다시 빼야 되는 첫 번째 상황이 이거야. 분류를 해봤는데 그래서 분류를 해봤는데 분류했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자, 케이스가 너무 많아. 케이스가 많으면 그때는 걔를 계산하는 게 편하지가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요. 자, 전체에서요. 다시요.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실제 교과서나 문제집의 흐름이랑 좀 많이 다를 수 있어.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경우의 수는 단순히 세는 거고요. 이렇게 세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거 멍청하잖아. 그지? 적당히 자연수를 대상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구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 도구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도구를 언제 쓰냐는 얘기예요. 됐어요? 니네 드라이버 갖고 망치질 할 거야?
당연히 가능하지. 돌려갖고 열심히 때리면 되잖아. 그지? 근데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도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다시 볼게 그러면. 자, 케이스가 많으면요.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야. 더하고 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인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전체 케이스 중에서 다시 뭔가 전체가 있는데, 자, 이거 그냥 그리지 마. 이 전체 중에서 나한테 일부를 구하라고 시켰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요렇게 생긴 일부를 구하라고 했던 거야. 근데 얘가 케이스가 둘로 분류가 되더래. 그래서 요 부분을 더하고 요 부분을 요렇게 더했던 거야. 집합이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게 몇 번 더해져요? 2번 더해져. 근데 우리는 셀 때 한 번씩만 세야 돼. 2번 세면은 더 많이 세는 거잖아. 그럼 이만큼은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빼줘야 돼. 그럼 케이스를 분류했는데 다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로 빼야 되는 상황이 이거야. 자, 케이스를 분류했는데 그때 각 케이스 중에서 공통으로 생기는 애들이 있으면 됐어요? 자,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 겹친 애들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그때는 빼야 되는 거지. 됐지? 다시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빼는 거야. 겹친 만큼 빼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 문제 풀 때,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생각이 나오거든. 잘 봐. 제일 먼저 문제 풀 때 해줘야 되는 생각이 이거야. 전체 경우를 보고서요. 됐어요? 분류의 기준을 잡겠죠? 그러다 내가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적은지 많은지 생각하는 거야. 됐어? 자, 다시. 분류하면 더한다는 얘기는 자, 케이스가 적다란 얘기야. 일단 됐니? 한자 쓸 수 있는데 안 쓴 거야. 근데 못 알아볼까 봐. 자, 다시 봐. 진짜 쓸 수 있어. 믿어줘. 자, 다시 봐보면. 다시. 케이스가 적으면 그때는 분류해서 더하고 케이스가 많으면 전체에서 반대 사건 빼는 거야. 됐어. 자, 이게 요 두 가지가 니네 그림에 이제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가져줘야 되는 생각입니다. 됐어요? 어떻게 풀지에 어떻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요. 분류할지 여사건을 써볼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 반대 사건을 뺍니다. 이거를 여사건이라고는 하는데 네, 단어는 뭐 알고 계시고. 자, 그럼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뺀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늘 여기서 가져줘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분류할 때요. 됐어요. 분류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각각의 케이스에서 공통인 상황이 생기면 좋겠어, 안 좋겠어?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지. 왜? 빼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 자, 케이스를 분류할 때는 각 케이스가 최대한 겹치게 안 겹치게? 최대한 겹치지 않게. 내 말 이해되지? 자, 좋아. 케이스를 분류할 때는 각 케이스에 겹치는 경우가 없게 분류하는 게 됐어요? 이렇게 쓰면 나중에 못 알아듣겠지? 겹치는 경우가 없게. 물론 무조건 안 되니까 최대한 겹치는 경우가 없게. 됐지? 최대한 겹치는 경우가 없게 분류하는 게 좋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다시 또 케이스를 분류할 때 최대한 겹치는 경우 없게 분류하라는 얘기 바꿔 말하면 케이스를 분류할 때 부득이하게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겹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캐치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잘 캐치해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케이스를 분류할 때는요. 내가 분류한 케이스 안에 겹치는 경우가 있는지 반드시 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잘 봐. 이런 걸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야.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됐어?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거든.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래. 됐습니까? 그리고 조건이 이렇게 달려. A는 공집합일 수 없고, 됐어. A는 공집합일 수 없고 A와 B는 다른 집합이었다고 쳐보자. 일단 되니? 이렇게 A랑 B 집합을 결정하는 방법이야. 근데 내가 그냥 중간에 계산하는 건 내가 그냥 할게. 그래서 그냥 상황만 이해해봐. 그럼 이게 어떤 상태냐면 전체 집합이 뭔가 있을 테고 그 안에 A 집합, B 집합이 들어있을 거야. 자, 근데 얘가 공집합이면 된대 안 된대? 안 되고 여기에 원소가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지 A랑 B가 다른 집합이 되겠지. 여기 요 둘레에 여기 A랑 B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비어 있다면 A랑 B 집합은 똑같은 집합일 거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우리 봐봐. A랑 B 집합을 정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1, 2, 3, 4, 5를 여기나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할 텐데 1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고 2도, 3도, 4도, 5도 다 세 가지야. 그래서 여기에다 1, 2, 3, 4를 넣는 방법은 3의 5승 가자 일단. 일단 되니? 이건 그냥 했다 치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뺄 거야. 뭘 빼야 되냐면 이렇게 분류를 해야겠지. 여기나 여기가 비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 구해놓은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할게. A집합이 공집합인 거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되죠. 다시 그 다음에 B차집합 A가 공집합인 것도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되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애들은요. 됐어요? 구하지 말아야 될 애들이 이걸로 분류가 돼야 안 돼요? 분류가 되니까 이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이 경우도 빼고 이 경우도 빼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럼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 거잖아. 그럼 분류했으면 뭐 해야 돼? 당연히 더해야 돼. 괜찮니?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에 겹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돼. A가 공집합이랬죠. B차집합 A가 공집합인 걸 구하죠. 그럼 A가 공집합인 걸 구할 때 난 5개의 원소를 여기 하면 여기에다만 넣을 거거든. 근데 B차집합 A가 공집합인 걸 구할 때는 여기 하면 여기에만 넣을 거야 원소를. 여기까지 되니? 그럼 생각해봐. 얘네 두 케이스 중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분명히 있어. 어떤 케이스냐면 네가 공집합이면서 니도 무슨 집합? 공집합인 경우. 즉 모든 원소가 다 요 바깥에 몰빵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 경우는 여기서 겹치는 경우야 안 겹치는 경우야? 겹치는 경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아들었니? 자 분명히 이 둘은요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존재할 거예요. 그 중복되는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B의 여집합 자리예요. 됐어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는 경우가 겹치게 될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나는 여기서 겹치는 경우가 모든 원소가 들어 한 가지가 있으니까 걔를 한번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왜? 겹치는 경우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빼야 되는 순간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야. 케이스를 분류하면요. 그 케이스 둘 중에 겹치는 상황이 있나 없나에 대한 판단을 진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할 때요. 자, 언제 곱하냐고. 됐어? 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곱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곱하기라는 연산의 의미는 뭐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3 곱하기 5야? 이거 의미가 뭐야? 3을 5번 더했어. 혹은 5를 3번 더한 거야. 내 말 이해되지? 자, 좋아. 자, 3을
5번 더했어. 더했어. 분류하면 뭐 하는데? 더하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에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 분류를 해서 케이스가 5가지가 나왔는데 그 5가지가 각각 경우의 수가 3가지씩으로 똑같으면 뭐 하겠냐? 곱하면 되겠지 그냥.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할 게 아니라 3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냥. 내 말 이해되니? 그럼 다시 이 의미는요. 곱하기의 의미는 이거야면 내가 케이스를 분류해놨는데 그 각각의 케이스들이 알고 보면 경우의 수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이러면 곱하는 거겠네요. 내 말 이해돼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 생각해봐. 내가 4명을 한 줄로 세울 거야. 다시 A, B, C, D 4명을 한 줄로 세울 생각인데 자, A, B, C, D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근데 잘 봐. 여기에 이 자리에 A가 오나 B가 오나 C가 오나 D가 오나 뒤에 일어날 일들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A가 오면 뒤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가지고요? 3가지인데요. B가 와도 뒤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가지야? 3가지고 3가지고 3가지죠. 그럼 이때는 곱할까 안 곱할까? 곱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곱하는 경우는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뒤에 일어날 일들이요. 혹은 분류한 것들이요. 동등함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다시 여기 봐봐. 똑같아. 여기가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D가 오는 걸로 내가 분류한 거죠. 근데 A가 왔을 때 뒤에 일어나는 경우가 3가지고 B가 왔을 때도 3가지잖아. 그러니까 4를 몇 번 더한다는 얘기야? 3번을 이렇게 더할 거란 얘기야. 근데 이게 그럼 몇 곱하기 몇이냐? 4 곱하기 3이 된다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여기에 AB가 오나 AC가 오나 AD가 오나 됐어? 이 각각 12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뒤에 올 수 있는 게 또 몇 가지야? 2가지니까 걔를 또 뭐 할 거라고? 곱할 거라고요. 내 말 이해되니? 자, 그러면 뒤에 일어날 일들이 자, 동등함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됐어요. 즉 같은 개수를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됐어요? 그때는 그냥 더하지 말고 뭐 해서 풀라고요? 곱해서 푸시라고요. 이해됐어? 다시 뒤에 일어날 일들의 동등함이 보장되어 있으면 자, 뒤에 동등성이 보장되어 있으면 그때는 곱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들끼리. 자, 다시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 오케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가 있고 자, 사이드 메뉴가 있고 음료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햄버거가 자, 불고기 버거도 있고 치킨 버거가 있대. 사이드 메뉴에 감자튀김도 있고 치즈 스틱도 있고 또 뭐 있냐? 너겟이 있대요. 좋아요. 자, 음료수가요.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이렇게 있대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한 개 골라서 세트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햄버거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2가지지. 근데 내가 불고기 버거를 고르나 이게 치킨이야 치즈야? 뭘 고르나 여튼 됐어요? 뭐를 고르나 뒤에 일어날 사이드 메뉴를 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그럼 뭐 한다고? 곱한다고. 왜? 내가 불고기 버거를 고르나 이거를 고르나 뒤에 일어나는 게 다 몇 가지씩으로 같아? 3가지씩으로 같잖아. 감치 너잖아. 오케이? 그럼 내가 불고기에 감자튀김을 골랐을 때 음료도 몇 가지야? 사이다, 콜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할 거라고. 뒤에 일어나는 개수가 동등하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다시 동등함이 보장이 되어 있으면 자, 그때는 곱하는 게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4번째요. 자, 4번째. 그러면 나누기는 뭘까? 자, 나누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자, 그냥 이거야. 내가 구한 경우의 수 안에서요. 차이가 없는 것들의 개수가 똑같이 존재하면 그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 예를 들어 다시 보여줄게. 잘 봐. 언제 나누냐? 내가 구한 경우의 수에서 내가 구해놓은 경우의 수에서 내가 구한 경우의 수에서 자, 차이가 없는 것들의 개수가
일정 개수씩 존재하면 그 일정 개수로 나누는 거야. 자, 이거 그냥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중학교 때로 치면요. 자, 대표 뽑기 할 때 나왔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됐습니까? 또는 무슨 또는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좀 더 해볼게 그러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내가 A, B, C, D 5명 중에서요. 됐어요? 5명 중에서 자, 2명의 대표를 뽑을 겁니다. 자, 2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해봤을 때 자, 생각해봐. 내가 대표 자리가 2개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처음에 대표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5놈이죠. 그 다음 몇 놈이에요? 4놈이죠. 동등하니까 곱해요, 안 곱해요? 곱하는 건 좋은데 이 5 곱하기 4 안에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야. 처음에 A 뽑고 B 뽑은 게 있겠죠. 근데 처음에 B 뽑고 누구 뽑은 것도 있겠어요. 자, 다시요. 처음에 A 뽑고 C 뽑은 것도 있겠죠. C 뽑고 누구 뽑은 것도 있겠냐? A 뽑은 것도 있겠죠. 됐어. A 뽑고 누구 뽑은 것도 있어요. D 뽑고 A 뽑은 것도 있죠. 근데 얘네들이 대표를 뽑는다 입장에서 이렇게 뽑으나 차이가 있어? 없어. 그럼 요 안에는요. 차이가 없는 애들이 몇 개씩 존재해요? 2개씩 존재하니까 몇으로 나눠야지 내가 찾는 경우의 수야? 2로 나눠야지 내가 찾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야. 일단 됐니? 자, 요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중복조합 딱 그 한 파트 정도만 제외하고는 중학생도 다 풀 수 있어요. 됐어요? 그냥 읽고 푸는 거라서. 되셨나요? 네. 요걸 일단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순열 조합을 설명을 지금 할까? 문제를 풀고 할까? 애매하네. 어딨냐? 자, 일단 보시죠. 넘어가서 정리되면 1번부터 볼게요. 일 번이죠. 아이고. 자, 1번. 자, 주사위가 서로 어떻대 일단? 다르대. 그지? 아이고. 봅시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가 있고 다시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가 있고 걔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래. 다시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래요. 그럼 다시 우리 생각해 보시죠. 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라고 그랬어요. 맞아. 그리고 주사위는 서로 같대 다르대? 다르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A 주사위, B 주사위 있다고 쳐보자. 됐어? A 주사위 2 나오고 B 주사위 5 나오는 거랑 다시 볼게. A 주사위 5 나오고 B 주사위 2 나오는 거랑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있어요. 주사위 둘이 다르잖아. 오케이? 이건 이해되시고. 자,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눈의 수의 합이 몇의 배수가 되는? 4의 배수가 되느냐? 이게 제한 조건이 되는 거네. 이게 분류의 기준이 되든지 혹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당연히 분류의 기준이겠죠. 자, 그러면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건 눈의 수의 합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게 분류의 기준이 돼서 분류 기준이 돼서 그 중에서 우린 몇의 배수인 걸 생각해봐? 4의 배수인 걸 생각해야 돼요. 4나 8이나 10이겠죠. 케이스가 많아 적어? 적죠. 그러니까 분류하면 뭐 한다고? 더한다고 그냥.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랑 두 번째 눈의 수압이 8인 경우랑 자, 세 번째 눈의 수압이 12인 경우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야, 그러면 눈의 수압이 4인 경우 몇 개 있냐? 1, 3, 2, 3, 1이야. 몇 개 있어? 세 가지 있죠. 내 눈의 수압이 8인 거요. 몇 개 있어요? 5가지 있죠. 2, 6, 3, 5 이렇게 해서 세면 눈의 수압이 합이 12인 거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죠. 됐습니까? 분류했으니까 뭐 하시자고? 더하시자고. 됐습니까? 자, 이들을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자, 더해서 9가지 되겠죠. 다시 넘어가자. 2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자연수 X랑 Y랑 Z에 대해서 자, 순서상의 개수를 세보랍니다. 첫 번째, 자,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자, 얘는 자, 10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 Z의 개수래요. X, Y, Z는 다 무슨 수라고? 자연 수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셀래? 분류를 뭘 기준으로 할까? 케이스가 최대한 적게 많게. 최대한 적으면 좋잖아, 분류할 때. 됐어? 야, 케이스가 2만 개인 게 좋아? 케이스가 3개인 게 좋아? 당연히 3개인 게 좋지. 됐어? 그럼 누가 분류의 기준이 될까? Z가 기준이 돼야 되죠. 왜? Z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끼케야 몇 개? 3개. 실은 조금 더 얘기하면 2개. 왜? 얘가 3이 되면 니들이 자연수에서 10을 맞출 수가 있니? 없죠. 케이스가 딱 2개가 되겠네. 그래서 Z가 몇인 것과 1인 것과 두 번째 Z가 몇인 게 돼? 2인 게 되겠죠. 자, Z가 1이면은요. X 더하기 2Y가 7이 될 테고요. 됐어요. 여기서 누구의 개수만 세보면 돼요? Y의 개수만 세면 되죠. Y가 1, 2, 3까지 가능하죠. 4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3가지. Z가 2인 경우야. X 더하기 2Y가 4가 되겠죠. 됐습니까? Y 개수만 세면 되는 거죠. Y 정해지면 X 정해질 거 아니야. Y가 몇만 돼? 1만 되죠. 그쵸. 그래서 몇 가지? 한 가지. 자, 2번입니다. 2번. 자, 부등식 4X 더하기 Y 더하기 2Z가 자, 1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순서상 X, Y, Z의 개수입니다. 다시 누가 기준이 돼? 당연히 X가 되겠죠. X가 돼요. 자, 첫 번째에서 X가 1인 경우야. 1이면은요. Y 더하기 2Z가 6보다 작아야 되죠. Z 개수 세보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이거야. Z가 1이야. 자, Z가 1이면은요. Y가 4보다 작게 되죠. Y 몇 개 있어? 3가지 있겠네. Z가 1이야. 그 Y는 4보다 작고 자연수니까 1, 2, 3, 3개잖아. 다시 Z가 2야. 2면은요. 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겠네요. 자, 다시 두 번째예요. X가 2예요. X가 2면은요. Y 더하기 2Z 몇보다 작아요? 8보다 작죠. 만족한 케이스 존재합니까? 하지 않겠죠. 8이 아니라 미안. 2보다 작죠. 그래서 만족하는 케이스가 없는 거죠. (3이야) 자, 서로 다른 꽃병 2개랑 서로 다른 꽃병 2개랑 서로 다른 꽃 5송이. 서로 다른 꽃 5송이가 있을 때 꽃병에 꽂기 위해서 꽃병 1개랑 꽃 1송이를 동시에 택한대요. 자, 꽃병이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죠.
그럼 어느 꽃병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 맞죠? 그럼 꽃병 고르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꽃 고르는 방법 몇 가지? 다섯 가지 맞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죠. 왜? 어느 꽃병을 고른다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꽃의 개수가 달라지니? 달라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그만이야? 그냥 곱하면 그만인 거지. 자, 이해된 겁니다. 네. 자, 넘어가 보시죠.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문제 없어요. 수현아 지금 몇 시야? 5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오케이. 자, 좋아. 1, 2, 3, 4 중 한 번씩 사용해서 자, 얘를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의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네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쓴대. 여기가 천의 자리가 A1 이렇게 쓴대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녀석이 있을 때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런지 보자. 1 빼기 A1 곱하기 2 빼기 A 곱하기 3 빼기 A3 곱하기 4 빼기 A4가 0이 되면 안 된대요. 됐어. 이걸 만족하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채희야, 이거 몇이야? 너 강의 봤잖아. 내가 외우라고 그랬지. 거의 강의에서 내가 분명 외우라고 그랬을 텐데. 안 봤지 너 강의? 네, 봤어요. 그럼 몇이야? 분명히 외우라고 했을 텐데. 다시 봐. 자, 봅시다. 그러면 다시. 아씨, 아파. 말하기 힘드네.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죠? 자, 일단 그냥 설명을 해줄게. 요 부분을요, 하나 부탁이 있는데, 지난 학기 확률과 통계 맨 첫 수업에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했을 거야. 이거를 잘 이해하면 경우의 수가 되게 쉽다고 생각해서 늘 이렇게 수업해왔거든, 10년 넘게. 근데 작년에 깨달았어. 어려울 수도 있구나, 애들이. 그래서 이 설명을 안 했거든. 집에 가서 작년 확통 경우의 수 맨 앞에 부분을 봐. 이 부분 설명한 게 있을 거야. 외우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자, 일단 여기서 니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보자. 네가 0이 안 되려면 얘네들 전부 다 각각이 0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A1이 1이 아니면서 A2가 2가 아니면서 A3도 3이 아닌데 A4도 4가 아닌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자, 우리 요런 상황 다 안 된대.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대. 됐어. 자, 우리 이런 애를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 이게 자,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또는 완전순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됐니? 그래서 얘는요 어떤 네 개가 자, 봐봐. 여기 1, 1 숫자 똑같잖아. 어느 네 개도 다 네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거를 네 개가 아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됐어요? 네, 4 서브 팩토리얼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그냥 일단 외우는데 9개야. 됐어? 일단 이것부터 봐. 결론부터 봐. 다시요. 이게 4개 말고 5개짜리로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자, 이게 44개예요. 됐어요? 자,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써주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숫자는 외워야 돼. 됐어? 이거 외울 거야. 왜 외울 거냐면 이거 구하는 방법이요. 이거 자, 우리 요런 상황을 구하는 방법은요. 이게 약간 사람답지 않은데 직접 세는 거야. 됐어? 니네 입장에서 직접 뭐 하는 거라고? 세는 거라고. 무슨 소리냐면 봐봐. A의 1, 2, 3, 4인데 실은 나는 직접 안 세고 조금 똑똑하게 셀 거거든? 그 똑똑하게 세는 게 지난 학기 영상에 있으니까 보란 얘기야. 됐어? 그럼 이거를 직접 세면 이래. A1은 1이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몇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다 세시면 돼요, 안 돼? 이렇게? 세면 된다는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직접 세는 건데 직접 세보면은 9개 나올 거예요, 이거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 그 누구도 내가 아닌 경우를 세라고 했는데 5놈이 그럼 몇 가지로 40? 4가지인 것까지 외워놓으라는 얘기야. 일단 됐니? 그래서 지난 학기 강의에 보면은 요 5가지를 세는 방법을 내가 막 표 그려서 이렇게 해준 게 있을 거야.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이거 이렇게 세면 9개 나와. 외워 그냥. 귀찮다. 알았지? 왜? 성의 없나? 어쩔 수 없어. 자, 고생하셨습니다.